안녕하세요. 조은숙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끌고 있는 MF 케어라고 하는 이 돈 버는 여성들의 성장을 돕는 독서 토론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고요. 대학에서 겸임 교수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이라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한데요.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교육업에 종사했던 제가 10년이나 운영하던 학원을 내려놓고 어떻게 돈 버는 여성들의 성장을 도우는 이 MF 케어라고 하는 독서 토론을 이끌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배경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이제 굉장히 우연한 계기에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당시에 웹 디자이너로 이제 IT 쪽에 좀 근무를 하고 있었고, 조금 더 큰 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사실 그때 영어 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게 곳곳에 영어 학원이 원어민 있는 학원이 없어서 통원을 했어요. 2시간 넘는 거리를 이제 매일 주 5일을 통원을 하면서 어떤 학원에 다니게 됐는데 그 학원에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하다가 영어가 너무 재밌어서 당분간 그런 회사를 다니지 말고 영어를 좀 집중해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야겠다. 이제 이런 어떤 영어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퇴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필리핀 같은 곳으로 어학연수가 유행이었는데 단기 연수를 신청해 놓고 기다리던 중이었어요. 근데 다니던 학원에서 하루는 부원장님을 통해서 이제 잡 오퍼를 받게 됩니다. 갑자기 이제 주니어 강사가 필요하게 됐고 저한테 혹시 아이들 가르칠 의향이 있냐라고 물으셨는데 사실 저는 20대 아이들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특히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이게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사명감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정말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이제 이 일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셨어요. 어떤 거냐면 당시 제가 백수였잖아요. 그런데 수강료의 10%만 내면 학원에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안은 제가 거절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굉장히 혜택이 파격적이니까 좀 근무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가르치는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가르치는 일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저는 딱히 그 전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특별히 아이들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우연히 들어갔는데 그 일이 좀 생각보다 재미가 있었고 저한테 잘 맞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학원에서 정말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열심히 가르치는 열정적인 강사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연히 그렇게 커리어를 시작한 걸 계기로 사실 제가 영어 교육업에 20년이나 있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근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이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르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뭔가 좀 이론적으로 배경을 갖추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최초의 영어 학원에서 시작했다가 한 번의 이직을 거쳐서 영어교육 전문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2년 동안 영어 교재 개발학 공부를 합니다. 석사를 하고 영어 교육 회사에 들어가요. 영어 교육 회사의 교육팀에서 또 근무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계에 본원 본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본원 학원의 원장으로 발령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깨닫게 돼요. 인생에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일이구나. 이제 그걸 깨닫고 퇴사를 결심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 학원을 이제 운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10년 동안 학원을 운영하면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언제나 저는 저의 천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제가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영어를 처음에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저한테는 내가 세상에 가장 가치 있게 쓸모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지라는 질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영어를 가르치는 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세상에 가장 쓸모 있는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일이다. 왜냐면 영어라는 도구 하나로 내가 중산층까지 왔고 이것을 아이들에게 내가 잘 가르쳤을 때 이 도구를 이용해서 아이들도 나만큼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이 믿음이 저한테는 이 1000%의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라는 거를 겪게 되면서 사실 이제 코로나 때 여러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죠. 그것처럼 저도 제가 코로나 한 달 전에 우연히 학원을 이전했거든요. 학원 이전하기 전에 사실 학원이 굉장히 잘 됐었고 항상 대기가 있었고 입소문만으로 특별히 마케팅 같은 거 안 해도 잘 되는 학원이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깨닫게 돼요. 첫 번째는 이전에 내가 되게 잘했던 게 나는 내 실력과 노력의 결과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모든 성공에는 운이라는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거 하나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당시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어려웠거든요. 제 주변에도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문 닫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학원을 옮겼는데 당시에 뭐 이제 코로나 어떤 그 블루와 학습 슬럼프와 장기 재원 어떤 그런 슬럼프가 함께 맞물리면서 이제 오래 다녔던 아이들이 한 번에 많이 줄퇴원을 하고 신규 원생 유입은 없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사실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서 저도 학원 말고 내가 그러면 혹시 조금 더 세상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제 그거를 계기로 다양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교육을 받게 되면서 이제 만난 한 교육을 통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옛날에 내가 영어 하나로 인생을 역전하던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영어 하나만으로 인생을 역전할 수는 없구나. 그리고 옛날에 내가 믿었던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이들에게 과연 최적화된 제일 좋은 어떤 삶의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의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로부터 조금 지나서 일이긴 한데 사교육의 어떻게 보면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메가스터디의 손주은이라는 회장님께서 이제 학벌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또 책을 출간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제 무엇이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다양한 외부 교육을 받게 되다 보니까 결국 아이들이 원하는 건 좋은 대학을 거쳐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결국은 돈을 잘 벌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돈에 대해서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이 돈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쳐 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가정에서 부모님들조차도 아이들에게 돈과 사람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경우가 대부분 없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어요. 아, 그러면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건 이건데 이걸 내가 한번 가르쳐 볼까?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처음으로 독서 토론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함께 아이들하고 읽었던 책이 자본주의라든지 아니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리고 제가 썼던 이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 이것처럼 한 1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아이들하고 계속해서 독서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금요일에는 수업이 없는 날이었는데 이제 금요일이라든지 토요일 같은 때 아이들을 학원으로 불러서 이제 미리 책을 어디를 읽어와라라고 이제 알려주고 나서 함께 독서 토론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어떤 한계점을 느끼게 되냐면 아이들이 아무리 제가 이제 이게 책을 읽는 거 그리고 돈에 대해서 배우는 거 그리고 뭔가 이제 이 아이들이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어떤 떨어져 있는 시험이라든지 이런 단기 목표가 아이들한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뭔가를 책을 읽고 함께 아이들 생각의 변화를 만들려고 해도 생각보다 제가 노력하는 것만큼 아이들 생각이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깨닫게 돼요. 결국 아이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엄마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아이들한테 뭐 좋은 대학을 가서 이제 좋은 직장, 대기업이라든지 공무원 되는 게 인생에 한 가지 선택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무리 아이들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아이들 다 대부분 똑같아요. 결론적으로 저 그냥 공무원 할래요. 저는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그냥 직장인 할래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어떤 경험을 했냐면 그때 한참 이 코로나가 심하던 시기에 그 부동산 투자 교육을 들어요. 부동산 투자 교육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이제 그토록 원하던 명문대 대기업 코스 밟으신 분들 그리고 뭐 이제 현직 공무원이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요. 근데 아이들 생각에는 이제 이런 정도의 직업을 얻으면 내가 굉장히 안정적인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분들을 만나보면요.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그때가 이제 문재인 정부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동산 가격이 이제 엄청나게 사실은 폭등을 했어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어, 아파트가 제가 당시에 저희 이제 그 동네 학원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근처에 있던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제 집을 옮겼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그 집인데 지방으로 제가 집을 옮겼는데 지방으로 옮긴 제 집은 가격이 변동이 없어요. 근데 제가 수도권에 있던 팔았던 그 집은 정말 가격이 딱 2배가 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지방에서 두 집 살림을 하다 보니까 불편해서 다시 그러면 좀 올라갈까라고 알아보니까 집값이 2배가 뛰어가지고 이제 올라갈 수가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어,
열심히 내가 10년 가까이의 시간을 정말 안 쓰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집 한 칸을 겨우 마련해서 이제 이렇게 내가 집을 마련했는데 부동산 이런 어떤 경기 흐름이 바뀐 거죠. 부동산 상승장에 집값이 뛰어버리니까 열심히 살았던 내 10년이라는 이 10년 가까운 시간이 잘못된 건가? 내가 멍청했던 건가라는 이런 제가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리고 또 그때 했던 생각이 다행이다. 그래도 우리 동네 학부모님들은 제가 몰라서 돈을 좀 버셨을 테니까 다행이다. 그리고 제가 또 들었던 생각이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이 아이들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던 저 정도 수준의 집에 살려면 이 아이들은 과연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의 연봉으로 저게 살 수 있는 집의 수준인가? 아이들하고 제가 수업하면서 그걸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연봉이 기본적으로 뭐 한 4, 5천 정도를 초봉으로 잡았을 때 50%를 저축을 한다고 해도 10년을 모아도 이 아이들이 대출을 완전히 진짜 풀 레버리지를 써서 정말 대출을 풀로 받지 않으면 그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도 이 물가 상승률을 이해하고 돈에 대해서 모르고 이제 이런 어떤 경기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모르면 결론적으로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말 알아야 되는 이런 것들을 모르면 열심히 사는 것만이 이 아이들의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이 어떤 정답이 아니겠구나. 이걸 제가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함께 교육을 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경제관념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축만이 다 능사가 아니고 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배치해야 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미리 교육을 했던 거죠. 근데 물론 그게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직장을 다니고 먼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소비라는 건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한번 만들어진 소비 습관은 잘 바뀌지가 않아요. 제가 말해주고 싶었던 건 아이들이 어떤 소비라든지 지출을 할 때 생각 없는 소비 패턴이 습관이 되면 성인이 돼서 그런 걸 바꾸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불필요하거나 감정적인 소비를 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사실은 훈련을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아무리 제가 책을 읽고 아이들하고 독서 토론을 해도 부모님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이들 생각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다른 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저의 동생과 함께 학부모들과 함께 독서 토론을 시작합니다. 엄마들하고 함께 돈에 대해서 교육하고 책을 읽고 독서 나눔을 하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무료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외부로 연결이 되면서 외부에서 뭐 다양한 어떤 세일즈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그런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함께 저희 독서 토론의 수강생으로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뭔가 돈 벌고 성장하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성장을 돕는 독서 토론으로 현재까지 함께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했던 이 MF 케어라고 하는 독서 토론이 현재 158회, 무려 3년째, 이제 만 3년이 지금 저희가 돼가거든요. 만 3년이, 조금 넘었네요. 만 3년이 조금 넘은 시간 동안 지금 지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독서 토론을 통해서 그럼 결론적으로 뭐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게 또 이제 궁금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만 많이 벌면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돈이라는 건 사실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인생에서 돈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어떤 불필요한 불필요한 고민을 제거해줘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안 해도 되는, 돈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고민들은 다 제거가 돼요. 근데 돈이 있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돈이 있어도 내가 다른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는 돈으로 사실 풀 수가 없어요. 뭐 가족과의 관계라거나 고객과의 관계라거나 인간관계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이라고 하는 건 돈이 있으면 물론 건강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돈이 있다고 돈으로 건강을 살 수는 없어요. 이것처럼 세상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인생의 진짜 본질이 무엇이고 삶에서 우리가 정말 잃지 말아야 할 것, 삶에서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찾아가는 어떤 과정이 저희 MF 케어라는 독서 토론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돈 버는 기술은 당연히 기본이에요.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기술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돈을 버는 기술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내가 뭔가 집중해서 한 분야에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그리고 누군가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과 연결이 되어서 계속해서 나를 개발하면서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한 분야를 지속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기본 이상은 사실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돈을 벌고 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후에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미리 말씀드려도 아마 이제 어떤 분들은 와닿지 않으실 텐데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어떤 거냐면 돈을 벌었는데 이 중산층까지는 열심히 사는 전략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중산층에서 그 다음 레벨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사는 전략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기존의 전략과 조금 다른 방향의 조금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전략을 취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전에 쓰던 전략으로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걸로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현재 상태에 머무르는 선택 아니면 과거의 성공을 반복하거나 우려먹는 선택을 합니다. 근데 옛날에 했던 거를 똑같이 우려먹는다고 이게 뭔가 내가 여기서 더 점프업이 일어나진 절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떤 사람들은 성장을 멈추는 내가 여기서 안전지대 안에 안락지대 안에 그냥 머무르는 선택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서 헤매는데 문제는 아는데 답을 찾지 못하니까 삶이 되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는 알겠어. 다음 단계로 성장해야 되는데 열심히 사는 걸로는 체력의 한계도 왔고 건강의 문제도 왔고 내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가족하고 관계도 엉망이고 한마디로 돈 하나는 벌었는데 나머지 것들을 다 잃으면서 돈을 버는 방식으로 번 돈은 오래 사실은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산층까지 와서 돈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돈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인생의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가 살면서 진짜 찾아야 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인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되는 질문에 대한 답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세상에 나온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지 이게 사실은 인간이 세상에 나와서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답이거든요. 물론 이 답은요, 계속 바뀌어요. 근데 돈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이 두 가지에 대해 답할 수 없으면 우리 삶이 불안하거나 공허하거나 이 두 가지를 사실은 널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1단계는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더 중요한 문제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돈 문제가 해결되고 나도 여전히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종류의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내가 인생을 깊이 볼 수 있고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관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직접 경험하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질의 어떤 그런 콘텐츠를 통해서 무엇이 진짜인지를 일단 인식해야 되고 이 인식한 걸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행동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그랜 카돈이 저기 뒤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그랜 카돈이 그런 얘기를 해요. Knowing is acting. 안다는 것은 그대로 내가 행동한다는 거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진짜 목적이 뭐고 삶의 진짜 본질이 뭔지 이 질문에 대한 답 자체를 찾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돈을 더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아니면 사회적으로 더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아니면 뭐 우리 아이가 뭐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할 거야? 뭔가 이런 조건부 행복을 계속해서 찾는데 이런 외적인 결과값으로 얻어지는 행복은 굉장히 짧아요. 이 외적인 결과라든지 외적인 성취라든지 어떤 숫자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행복감과 만족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그 우리한테 만족이나 행복을 주는 그 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를 오래도록 깊이 행복하고 충만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찾으려면 인식해야 돼요. 인식하고 찾고 찾은 대로 내가 실제로 행동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혼자 개인이 해내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삶의 질을 높이려면 대화의 질을 높여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하는 대화의 수준이 우리 삶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그 대화의 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삶의 본질에 가까운 대화를 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찾고 발견하고 깨닫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얼마나 내가 그런 노력을 위한 시간을 쓰는지, 이걸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일단 여러분이 양질의 독서를 통해서 좋은 컨텐츠를 접촉하고,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인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좋은 자원을 통해서 좋은 어떤 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한 거를 내 삶에 적용하고 행동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혼자 찾기는 여러분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MF 케어라고 하는 저희 독서 이 모임에서는, 독서 토론에서는 일단 이제 각자 삶에서 우리가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를 찾도록 도와드려요. 찾도록 돕고, 돕는다는 게 본인들이 사실은 찾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기의 얘기를 꺼내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꾸 꺼내다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꺼내야지 알게 돼요. 내가 꺼내고 자꾸 표현을 해야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꺼내서 표현을 해야지 이런 것들이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MF 케어에서는 이제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연습할 수 있는 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도 되게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내가 살아온 시간들에 대해 기록하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MF 케어에서는 과제를 드려요. 처음에는 저희가 책을 읽고 함께 표현하고 꺼내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이런 것을 함께 꺼내면서 스스로 발견하고 인지하는 이제 이런 훈련을 하고, 그리고 뭔가 내가 질적인 어떤 그런 소통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가족과의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고객과의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내 뭐 아이와의 소통이라든지 질적인 소통을 하기 위한 이런 훈련의 장을 마련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매일 우리가 수업이 뭐 전이든지 후든지 유튜브 영상에서 내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다 뭐 퍼스널 브랜딩이다, 뭐 이제 개인 뭐 브랜딩이다, 마케팅이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최고의 마케팅은요, 본질 마케팅이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굳이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찍어놓은 유튜브 영상만 봐도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왔구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가장 투명하고 가장 여러분 다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효과적인 저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뭐 어떤 개인 사업이나 아니면은 뭐 개인 뭔가 이렇게 세일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뭐가 됐든 간에 우리 모두는 각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하면서, 사실 처음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처음부터 알긴 어려워요. 근데 계속해서 꺼내다 보면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나를 찾고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러면 그런 방향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여러분의 성장의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과 그런 커뮤니티가 MF 케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주 들어와서 이제 여러분께서 뭐 책을 읽고 여러분이 얻은 깨달음을 나누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풀이하는 그런 해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좋아질 수 있나를 보면은, MF 케어에 들어와서 있는 저희 기존 고객들의 그런 사례를 보면은 이분들이 나름대로 그동안 이제 뭐 삶에서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잘 살았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나는 이게 내가 괜찮아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머리로 스스로 괜찮다라고 계속해서 나한테 내가 세뇌를 하고 주입을 했지만, 실제로 내 안에는 그런 것들이 내가 잘 표현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내 안에 상처로 좀 골마있던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내가 돈도 많이 벌었고 뭔가 남들이 보기엔 괜찮아 보였는데, 내 안에는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그 구멍 하나가 있는, 이런 약간 그 뭐 공허함이랄까? 뭔가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런 작은 그 문제 하나가 있어서, 계속해서 이 문제 하나로 계속해서 이제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하나로 고통받았던 그런 어떤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계속해서 자기를 꺼내고 표현하다 보니까
자기를 찾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본인이 그걸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 사실은 이 도움을 주는 그런 공간이 MF 케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꺼내다 보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본인의 삶이 되게 가벼워져요.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 때 여기에서 오는 혼란과 갈등과 뭔가 이런 어떤 어려운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찾아서 내가 원하는 걸 찾고 내가 진짜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알면 그 방향을 향해서 그냥 내가 뚜벅뚜벅 걸어 나가면 돼요. 근데 이게 발견되지 않은 순간에는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는 상태로 예를 들어서 마치 내가 방황하듯이 이 어떤 점을 그냥 산발적으로 찍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가 나를 표현하고 꺼내는 과정을 통해서 답을 찾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답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여기에 대해서 표현하다 보면 굉장히 좀 삶이 가벼워진다. 그리고 삶은 가벼워지는 반면 인생을 살아가는 내 목표나 어떤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삶의 목적은 진지해지고 반면 삶의 어떤 삼사리 영역에서는 굉장히 가벼운 삶을 살게 될 수 있다. 이게 MF 케어와 함께 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MF 케어를 통해서 사실 처음에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제 얻어졌던 여러 가지 혜택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고객이랑 소통을 잘하지 못하거나 고객이랑 내가 표현을 잘하지 못하거나 고객이랑 내가 뭔가 어떤 질적인 소통을 하지 못하면 고객과 우리가 좋은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이 고객을 섬기는 고객을 뭔가 내가 상대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비즈니스에도 이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끌고 있는 MF 케어라는 저희 독서 토론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MF 케어와 이제 저희는 근데 아무나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MF 케어에 저희 색깔에 맞는 선별된 분들과만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MF 케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이 궁금하시면 일단 문의 주시면 제가 저희 커뮤니티 적합한 분인지 일단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부를 결정해서 개별적으로 상담 후에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